갑니다.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밑줄 쳐야죠. 교통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자, 뭐에 대한 이야기 하려는 거야? 개인 데이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여러분 이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개인을 뭐라고 이 지문에선 부른다는 거예요? 정보 주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제부터 얘들아 개인이라는 말을 정보 주체라고 부를게 라고 지정을 해버린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에 개인이 쉬워요? 정보 주체가 쉬워요? 당연히 개인이 쉽죠. 그럼 지문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 정보 주체라고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여러분들을 헛갈리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야, 말 가지고. 이해됐죠? 자, 계속 읽습니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죠.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에다 세모 칠까요? 기업 등이 기업에다 세모 칠까요? 빅데이터 보유자다 세모 치죠. 자, 그럼 여러분 기업은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 뭐라고 불러요? 처리자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라고 불러요? 빅데이터 보유자라고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과 기업이라고 해도 되는 말을 이 지문에서는 정보주체라는 말과 이 말로 바꿀게 라고 딱 지정을 해버린 거야. 정리됐나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버스 카드 사용한 내역이 뜨죠? 그럼 그 데이터는 누구 거예요? 개인 거죠. 그걸 누구라고 불러요? 정보 주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보를 모아서 두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정보 처리자, 빅데이터 보유자라고 부르자. 정리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네요. 첫 번째 단락에서 이미 할 일은 다 했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소유권의 주체를 세모로 보는 견해와 동그라미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읽었는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기업에게 있다고 보는 사람과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쉬워?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이해됐죠? 자, 전자는 세모죠. 세모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합니다.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누구다? 동그라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 세모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함으로 밑줄칩니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했던 거야. 동그라미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됐죠? 자, 그럼 쌤 봐. 질문 던져볼게. 그러면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세모한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모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세모만 좋은 건 너무 부당해. 그러니까 동그라미에게도 뭘 줘야 돼? 대가 줘야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자, 소유권은 그럼 어느 쪽으로 판정된 거야, 얘들아? 이쪽으로 판단이 된 거야. 다만 개인, 즉 정보 주체에게도 뭐는 줘야 돼? 보상은 좀 해야 돼.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했다면 100%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근데 그 다음 단락부터 이야기가 바뀝니다. 최근의 논의의 중심인 데이터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 무슨 권으로 바뀐다? 이동권으로 바뀐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여태까지는 소유권이었는데 소유권은 일단 기업 쪽에 갔지. 자, 근데 이제부터는 무슨 권 얘기하겠다고? 이동권 얘기하겠대. 이동권. 자, 그럼 이동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우리나라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동그라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이제 왜 제가 동그라미라고 했는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동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동그라미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 세모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는 원리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선생님, 저 원래 SK 썼는데요. KT로 바꿨어요. 그러면 세모에서 뭘로 바꾼 거야? 세모로 바꿨지. 그럼 내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내용을 누가 갖고 있었겠어? SK가 갖고 있었겠지. 그럼 이 SK한테 얘기하는 거지. 누가? 동그라미가. 야, 이거 일로 줘. 이해됩니까? 그럼 이동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정보 주체한테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열로 주는데 대신 주는 때 어떻게 줘? 무상으로 줘. 무상. 그럼 무상으로 준다는 건 돈이 들어 안 들어? 안 든다는 얘기야. 그럼 KT는 얘들아 뭐 하는 거지?
KT는 뭐 하는 거지? 공짜로 데이터를 얻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이게 바로 무슨 건? 이동권인데 그 뒤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만 별표죠. 무조건 내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조건 내겠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즉 동그라미 것이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세모가 수집해서 분석, 가공,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이동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거는 세모한테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거의 내역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는 전송해야 돼. 무상으로. 하지만 걔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새롭게 재편해서 만들었어. 그럼 그건 누구 거라는 거야? 그렇지. 세모 거다. SK 거다. 넘어갈 필요가 없다. 쌤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의 계좌 자동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습니다. 데이터의 이동권을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 즉 동그라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동그라미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동권이 얘들아, 쌤 봐봐. 옛날에는 이런 쇼핑몰 뭐지 얘들아, 은행 간의 계좌 이동 정도였는데, 맞지 얘들아? 지금은 정보 주체가 뭐지? SK도 가서 할 수 있고 쇼핑몰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쿠팡 사태 났죠. 쿠팡 사태 났는데 선생님도 쿠팡 회원이었어. 근데 선생님은 탈퇴했거든. 짜증나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쿠팡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쿠팡에 있는 데이터를 뭐 한 거야? 다른 애들이 빼간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치? 그럼 개인 데이터가 마음대로 다른 쪽으로 뭐 된 거야? 이동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 데이터가 손실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서론에서 이제 이 두 단어가 미친 듯이 반복된다는 거 알겠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지문의 난이도를 상승시킨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이걸 개인과 기업으로 바꿔버리면 너무너무 쉬웠던 거지.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거 꼭 명심, 왕명심. 자, 갑니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세모는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재사용하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SK가 KT한테 줄 때 어떻게 줘요? 무상으로 주거든. 대신 얘네가 뭐 할 때는 재편했거나 새로 만들었을 때는 그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맞습니까? 돈을 또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즉 누구죠? 동그라미죠. 동그라미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 즉 KT죠. 맞습니까?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 SK죠. 맞습니까? 이것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된다. 즉 데이터 이동권은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A. 자, B는 한편 정보 주체가 동그라미죠.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아이고, 이동권 쓰면 나빠.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뭐 KT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는 효과적인 걸 맞아. 하지만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유하지 않겠죠. 왜? 지 거니까. 이해됩니까? 신규 기업 시장 진입이 뭐하다? 어려워. 독점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SK가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는 KT 때문이야. KT가 있기 때문에 SK가 견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SK만 있다고 생각해봐. 멋대로 하겠죠. 막 통신요금 막 올릴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들아, 이제 SK하고 KT하고 LG U+가 엄청 왕긴장하기 시작했지. 누구 때문에? 일론 머스크. 한국에 들어왔죠. 뭘로? 위성통신으로. 이제 기지국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기지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성통신을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긴장, 왕긴장, 엄청 초긴장, 어마어마한 긴장을 하고 있죠. 쌤도 긴장하시고. 왜냐하면 SK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일론 머스크는 딴 새끼잖아, 딴 나라 새끼잖아. 그래서 그렇지. 걔한테 자꾸 먹히는 것 같아서 슬퍼. 일론 머스크가 그런 예언을 했어.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한번 들어봐. 2028년이 되면 걔가 뭐라고 그랬냐면 돈이 없어진다 그랬어. 화폐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실제로. 진짜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들아 15년 전에 무슨 회사를 세웠니? 테슬라를 만든 애가 걔야. 걔 테슬라를 만들었을 때 콧방귀를 꼈다고. 야 무슨 전기차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얘들아 니네가 봐도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느낌 들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망하는 데가 뭐야? 첫 번째 주유소. 기름 넣을 필요 없잖아. 두 번째 자동차 정비소. 왜? 고칠 게 없는 거야. 엔진이 없잖아.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관련 부품을 처리할 이유가 없는 거야. 타이어 정도나 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새로 열리는 거야.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에 그 뭐지? 그거 뭐라? 내가 좀 전에 자동차에서 뭐라 그랬지? 테슬라 만들, 네, 기억 깜빡. 테슬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야? 우주항공이죠. 우주. 스페이스X. 그거 만들었을 때 얘들아, 나사에서 안 된다 그랬어. 야, 그걸 어떻게 민간 기업이 해? 했죠. 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현실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 한번 들어볼래? 재미는 있어? 네. 그거 하나만 들어봐, 그럼. 배경식도 싸울 게 없고. 일론 머스크가 2028년도에 돈이 없어진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부채 때문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부채가 국채를 말하는 거야. 국채가 뭐야? 나라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걸 국채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지금 경이 넘어, 경. 우리나라 돈으로 경이 넘어. 조가 아니고 경. 그러니까 미국은 어마어마한 빚더미가 있는 나라야.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미국은 망해. 그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왜 화폐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미국의 부채는 계속 쌓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해결할 수 있어 없어? 해결 못 하거든.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건 화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화폐의 가치를 없애버리면 화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까지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돼? 그럼 거꾸로 물가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화폐의 가치가 얘들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 화폐가 필요하다는 얘기지만 화폐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근데 물건값이 싸졌어. 그럼 물건값이 싸지면 더 이상 저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좀 기다리면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 되고 80만 원 되고 70만 원 되고 60만 원 돼. 저축하는 이유는 뭐니? 돈을 모아서 그 물건을 살려는 거잖아. 근데 기다리면 물건값이 싸져. 그럼 돈을 모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점점 물건이 싸지는데 쉽게 말하면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해돼? 그럼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얘가 그 최저 생활 보증 하여튼 그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한다는 소리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처럼 돈을 주는 거야. 쓰라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음모야 얘들아. 내 생각에. 왜냐하면 그걸 받는 순간에 빈익빈 부익부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더 이상 일자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인간이. 인간이 일하고 누가 일을 하는 거야?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럼 로봇은 24시간 돌아가지. 노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걔네들이 물건 만드는 속도가 인간이 만드는 속도보다 수십 배 빠르지 않겠니? 그럼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그럼 물건값은 점점 뭐해? 싸져. 내 말 무슨 말이야? 물건값은 점점 싸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무슨 올라가는 게 비싸지는 게 아니잖아.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그럼 물건값이 엄청나게 싸지면 맞지 얘들아?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그냥 최저 생활비 받아서 그걸로 물건 사가지고 쓰고 사는 거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인간에게 뭐 한다는 거야?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하면 걔네들이 물건을 만드는 주체들이니까. 사우디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석유 때문이야. 석유가 없었으면 사우디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사막이잖아, 거기가. 내 말 이해돼? 에너지 강국이란 말이에요. 에너지 강국. 그럼 물어볼게. 로봇의 세상이나 AI 세상이 된다는 건 너희들도 인정하지? 그러면 이 두 개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에너지죠. 그래서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미친 듯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걔네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부활시켜서 만들려고 지금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게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하나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 쉽게 말하면 전력이 필요하다고. 응? 그래서 그런 전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나라냐에 따라서 강대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만들려고 하고 태양력 발전소 만들려고 하고 풍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를 미친 듯이 만들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전기 생산하는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지금 전기 없으면 못 살아요. 이해돼?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화폐가 뭘로 바뀌는 거야? 전기로 바뀌는 거야. 에너지가 화폐의 가치를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위너가 아니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야. 화폐 가치가 그럼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근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는 화폐야, 에너지야? 화폐지.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고 에너지의 가치가 생기는 거야. 그럼 부채는 없어지는 거야. 이게 미국 애들이 노리고 있는 거야. 2028년까지 진짜야.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일론 머스크가 2028년에 화폐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니까. 그건 걔가 한 말이고 그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화폐가 유통되는 세상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고 파는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게 어떤 틀 속에 좀 갇혀 있잖아. 좀 넓게 볼 필요는 있어. 넓게 볼 필요는 있어. 그래서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곧 그런 세상이 정말 올 것 같기는 해.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지 않니? 근데 우리 아들한테도 그 얘기 했었거든. 운전면허 따지 말라고. 어른들 되면 보통 다 운전면허 따려고 하잖아. 우리 아들도 군대 가기 전에 아빠 운전면허 딸까? 아니, 따지 마. 못 들었다. 지금도 없어, 걔. 군대 갔다 왔는데도 없어. 지금도 운전면허 없어. 와, 없으면 어때? 좀 있으면 자율주행하는데. 이거 타가지고 어디 간다고 이렇게 띡띡띡 누르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 내리면 내 차잖아? 내 차잖아? 그럼 내가 딱 내리잖아. 그럼 내가 볼일 보러 가면 그 차는 주차장에 서져 있어야 돼, 원래는. 그지? 그게 아니고 걔가 운행을 하고 다닌다니까. 그 차가 돌아다니면서 택시를 하고 다녀요. 돈을 벌고 다녀. 길거리 다니면서 어디 태워다 드릴까요? 태워갖고 돌아다니고 요금 받아가지고 온다고. 주인님 일하시는 동안 저도 100원 벌었어요. 뭐 이러고 온다고.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 가지고 있는 애가 위너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 AI를 개발하는 회사, 얘들이 위너가 될 것이다.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걔가 똘끼가 좀 있긴 하지만 똑똑한 건 맞잖아. 근데 걔가 연도를 딱 지정을 해버렸다는 거지. 그게 좀 쇼킹한 거야. 2028년이다. 늦어도 2029년까지는 화폐는 사라진다. 그러면 뭐가 화폐를 대신할 거라고 생각해?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럼 그 에너지를 수량화시키는 게 필요하잖아. 그게 뭘까? 그게 비트코인이야.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미친 듯이 사는 거야. 걔가. 사는 얘기가 아니야. 못 사요, 지금은. 한 개 1억 5천이야. 못 사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이 진짜 멀지 않았다. 지금 2026년이지. 몇 년 남았어? 3년 남은 거야, 3년. 니네가 대학 갔을 때 대학이 사라지는 거야. 웃자고 할 소리야. 하여튼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해.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엄마? 자, 재미는 있지?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면 너희들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자, 하여튼 요 데이터도 그래요. 나중에는 이런 데이터 같은 거 가공해가지고 팔아먹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어디까지 읽었어? 다만까지 읽었나? 아니, 거기까지 다 읽었잖아, 바보야. 그지? 자, B 한번 다시 읽어볼게, B. 그래서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그죠? 데이터 제공에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유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을 하는 것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이지만 데이터가 집중되어 이거 이 얘기하다 끝났구나. 마지막까지 읽었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독점화가 된다. 됐나요? 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론 머스크 얘기했구나.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럼 17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맞죠? 물리적 형체 없는 거 맞죠? 네, 데이터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교통이용 내역이 직접 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죠? 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가 데이터를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동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앞에는 소유권, 뒤에는 이동권인데 법률은 이동권입니다.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데이터의 이동권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통제 범위의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맞습니까? 네. 옛날에 은행 거래만 했는데 맞지 얘들아? 이것저것 지금 많이 갖고 있잖아. 이해됐나요? 정답은 몇 번? 3번. 이해했는지 묻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에너지 세상이 온다는 얘기잖아. 선생님 말로 따지면. 그리고 하나 더 우리나라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뭘 것 같아? 선생님이 볼 땐 식량이야, 식량. 식량. 그게 지금 미국 애들이 돈만 생기면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기업이 뭐야? 종자회사야, 종자회사. 종자가 뭐냐면 씨앗 파는 회사 있지. 뭐 고추 종자, 뭐 이런 거. 종자 있잖아. 그 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 지금 생각할 때 오이씨 있잖아. 오이 같은 거 이렇게 종자 뭐 이렇게 사잖아. 그거 얼마 안 하지. 뭐 100원, 1000원 이러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걔네들이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10,000원을 해도 팔고 10만 원에도 팔고 100만 원에도 팔아도 사야 되는 거지. 왜냐면 오이를 먹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응? 미국이 좋은 나라라는 뜻이 아니야. 자, 여기 어디까지 읽었죠? 17번 했어? 18번이야? 근데 내가 볼 때 농업도 괜찮을 것 같아 나중에. 농업도. A의 입장에서 가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여러분 A의 입장에서 가의 데이터 이동권을 통해 나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니까 생성비용 줄일 수 있는 거 당연히 맞죠? A의 입장 찬성하는 거잖아요. 정부 주체가 데이터의 이동을 요청하면 데이터를 전송받은 3자가 다라면 즉 누구죠?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분쟁 없이 정부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니까 거래 비용 줄일 수 있는 거 맞죠? 왜냐면 무상으로 주는 게 줘야 되니까. 3번 B의 입장에서 즉 반대하는 거죠. 나와 라의 거래가 실패해 데이터 수집하지 못하므로 다의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신규 기업은 어때요? 진입하기가 어렵겠죠. 4번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나에서 라로 이동하면 직접 처리될 수 있는 기업 간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 그렇죠. 집중되는 기존 기업이 더 커지겠죠. 맞나요? 5번은 왜 틀릴까?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죠 여러분?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 맞습니까? 네, 그 정답은 5번이다. 뒤로 넘겨보아요. 자, 그럼 19번 문제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느낌 빡 오죠? 첫 번째 줄만 읽어도 느낌 올걸? 거기 뭐라고 나와? A은행은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했다. 그럼 이거 누구 거야? A 거야, A 거. 왜냐면 분석 가공했으니까 이거는 얘들아 데이터 이동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A한테 있는 거야, A한테.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 얘기를 잔뜩 써놓고 나서 4번에 뭐라고 돼 있어?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한 요청한 연령별 맞춤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왜죠 여러분? 분석 가공한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무상으로 전달해야 된다. 요거 가지고 또 말장난해서 만든 거. 됐나요? 네. 마지막 문제는 1번이 답이니까 체크해 놓고 나는 한국인지 한번 살펴보시죠.